네. 울렸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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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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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짝 소리가 울렸는데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현재 시각 6시 이제 32분 막 지났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대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금요일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제 교수님께서 한 주 동안 다양한 그 월가의 뉴스들이나 일들을 보면서 어떤 거를 또 선택해 오셨는지 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보통 미국에서는 금요일 날 아침 이제 회사를 갈 때 네. 그 사람들이 해피 프라이데이라고 그쵸. 보통 그런 표현을 네. 쓰죠. 근데 한국은 우리 보통 목요일 날 이제 많이 목요일부터 기분 좋아요. 뭉치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좀 전에 그 우리 박 팀장이 라이브 네이션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는 아주 그 젊은 분이 너무 이 공연 가는 걸 좋아하는데 네. 작년에 그때 그 미국 서부에 사는데 이제 동부에 그 블랙핑크 공연을 보러 오, 갔는데 네. 앞자리에 앉았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1,500불 1인당. 근데 그만큼 거기 안에 아, 마진이 그냥 원래 가격이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을 냈겠죠, 되게.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구매를 한 거군요. 그 자리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앞자리인데 그 1,500불. 그러니까 네. 뭐 우리 원화로는 200만 원이 그렇죠. 넘는 금액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라이브 네이션이 돈을 진짜 많이 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독과점 이슈로 뭐 해체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그 관행이 되게 독점적인 관행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공연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웬만한 일반사 좌석이 뭐 10,000원대, 20,000원대 이렇다면 그 나라는 몇 백만 원. 그러니까 스포츠 그 하고, 좌석을 단체로 네.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것을 기업들이 고객 접대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해서 네. 뭐 그 특히 그 방영권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뭐 아마존이 무슨 뭐 미국 프로농구를 네네. 뭐 방영권을 땄다 그래서 이제 운동에 대한 그런 권리 내지 시청하는 것들도 되게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오늘 네. 되게 재밌는 게 시장이 좀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 다우 30개 종목이 다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전체 다 빠졌습니까? 2년 만인가? 그렇고 오. 그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켜보지는 않는데 미국에서는 되게 꽤 뭐 안 좋은 의미에서 요즘 화제가 되는 게 이제 보잉인데 그쵸. 그 뭐 보잉 요즘 사고가 많고 그래서 진짜 뉴스 듣다가 사람들끼리도 야 이거 보잉 비행기는 좀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뭐 보잉이 그동안 그 기체 결함 사고 그다음에 뭐 비상 랜딩한 거 아니면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공급에 지금 차질이 있고 실제 이게 그 상업용 항공기 제조랑 그 비행기 그 항공사랑은 직접 맞물려 있어서 항공사들이 이번에 여름에 그 수요가 아주 좋다고 공통적으로 미국 유럽 회사 다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상당히 좋긴 좋나 봅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가 풀로 가동되는데 새로운 비행기로 보잉에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우리가 운항에 차질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최근에 실적에서 했는데 오늘 다시 얘기한 게 네. 자기네 생산의 문제, 그다음에 공급, 부품 공급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 1분기에도 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는데 2분기에도 현금 흐름이 더 마이너스일 것이고 올해 전체 12개월을 놓고 봐도 마이너스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8%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 은행도 그렇고 이런 제조업체들이 이런 근본적인 생산 과정의 문제 이런 게 생기면 실제 그걸 해결하는데 뭐 1, 2년이 안 걸려 어떤 기업의 문화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보잉이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훨씬 더 그걸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양한 이슈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 교수님의 영어 시험의 그 지문은 capitulation. 예. 아, 저는 뭐 보통 우리가 네.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항복한다. 항복, 예. 백기를 든다. 네. 그래서 그 월가에서는 capitulation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give up, 포기한다는 네. 말인데 많이 쓰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자기가 틀렸을 때 백기를 든다. 그래서 약간 언론들이 좀 비웃는 듯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처음 토픽으로 꼭 그 지금 뽑은 그 스토리가 이제
그 월가에서는 보통 우리가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얘기하지만 주식을 제일 잘하는 IB는 모건 스탠리예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 마이크 윌슨이라고 이제 네. 최고 투자 전략가 말도 엄청 잘합니다. 뭐 생긴 것도 아주 핸섬하고 근데 네. 이분이 2022년에 주가가 폭락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런데 주가가 그 이후로 약간 V자 형태로 지금 급반등을 했잖아요. 올해도 주가가 10% 이상 오르고 그런데 혼자 거의 유일하게 계속 베어리시한 그 견해를 유지해서 이 친구가 언제 백기를 들 것인가. 이제 그게 시장에서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줄 보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기업 뉴스 중에 최고였지만 마이크 윌슨이 월요일 날 네. 드디어 한국을. S&P 기준으로 4,500을 유지하다가 이제 5,400으로 꺾었죠. 네. 이제 그게 되게 화제였어요, 되게. 근데 이분이 정말 투자를 잘하는 그리고 전략가로서도 사실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애널리스트나 전략가들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한테 서베이를 하거든요. 네. 국내도 뭐 매경 환경에 서베이 하듯이 네. 이제 거기서 계속 1등을 장기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는 영향력이 되게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뭔가 틀린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그런 마이클 윌슨의 뭔가 위상이 떨어지게 되나요? 뭐 미국 별로 그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저도 리서치를 옛날에 네. 오래 해봤지만 이제 틀리면 이 정확한 그 지수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논리가 중요하다. 그쵸. 뭐가 얘기할 때 논리에 어떤 논리로? 들어가는 가정 중에 우리 이코노미스트 가정이 틀렸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여간 조금 얼버무렸는데 우리가 그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네. 뭐 연말 지수나 1년 목표치 지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증권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츄레이션이라는 말이 우리가 영자신문을 보면 종종 나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 주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우리 얘기했던 내용이고 네. 두 번째는 우리 뭐 박 팀장이 되게 그 엔비디아 얘기도 잘 해주고 네. 그랬는데 결국 엔비디아를 한 걸음 뒤에서 물러나서 큰 그림이 우리가 과거 그 변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변화가 밸류에이션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그림 몇 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엔비디아를 얘기할 때는 좀 어렵게 느끼는 면도 있는데 이게 매출이나 이익 증가율, 그다음에 마진이 어떻게 변해서 이제 제일 여기서 저는 귀에 들어왔던 게 매출 총이익률이 78%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텔이 거의 옛날에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독점할 때도 매출 총이익률이 60%밖에 안 됐는데 인류 역사상 어느 제품을 팔아서 마진이 78%가 되는 거는 거의 없다.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좀 잦아들긴 하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AMC 뭐 이런 그 게임스톱 이런 밈 주식이 뭐 일주일 사이에 한 200~300%씩 막 오르고 막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밈 주식의 강세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그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여전히 그렇게 많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오늘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애플이 7일 연속 계속 그 주가가 올랐었어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많이 빠졌던 게 거의 네.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로는 연초랑 그 횡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은 6월 10일 날 그 AI 그 컨퍼런스를 열거든요, 애플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대감인데 우리가 애플의 R&D를 좀 믿고 우리가 근데 애플이 근데 실제 자기네가 약간 비밀주의예요, 여기는. 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밝히질 않는데 애플 정도는 우리가 한번 믿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이클 윌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월가에서는 이렇게 이제 100기를 드는, 그러니까 뭐 틀릴 수 있는데 그 전에 또 어떤 논리로 4,500을 이야기했는지 중요하고 또 5,400으로 올렸을 때 뭐가 변동이 돼서 5,400으로 올렸는지 거기에 더 그러니까 과정에 더 그렇죠. 집중을 네, 하는 거군요. 논리에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은 우리보다 훨씬 좀 더 앞서 있으니까 그 논리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모건 스탠리가 하여간 가장 대표적인 증권사고 마이클 윌슨이 하여간 1등을 하는 그 투자 전략가다. 이제 그래서 조금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은 그 개별 종목을 얘기할 때 아니면 시장 지수를 얘기할 때 근거가 되는 건 두 가지의 변수예요. 네. 앞으로 1년, 2년 후에
이 회사가 얼만큼 돈을 벌 건지 시장으로 따지면 시장 전체의 상장 기업의 그 이익을 다 합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익의 전망과 거기에 몇 배수를 주느냐.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배수를 뭐 10배를 준다, 15배를 준다. 근데 이제 경기 관련주들은 멀티플을 배수를 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것은 감익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실제 시장이 감익할까봐 우려했는데 2, 3% 이익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기업 이익이 그리고 내년에 기업 이익이 한 10%, 연 한 10% 정도 증가한다는 것은 마이크 윌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저도 경기가 괜찮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기업 이익이 마진이 꾸준히 늘어나서 기업 이익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 이론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금리 수준을 놓고 볼 때 몇 배수를 주는 게 옳은가, 합당한가에 이제 마이크 윌슨은 금리가 여전히 높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높으면 좀 디스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17배밖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4,500을 견지를 했던 거고 이번에 4,500에서 기본 그 시나리오 하에서 목표 주가가 5,400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20%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이렇게 드문 일이에요. 보통 그 올라가는 장에서 바꿀 때 조금씩 바꾸는데 이분은 그냥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백길르는 식으로 20%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제 그게 근거를 보면 S&P 500의 이익 추정에다가 17배를 전에 곱했다가 지금은 21배, 20배, 21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얼만큼 자신 있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금리인데 결론은 그거예요. 되게 뭐 시나리오가 좋으면 최상의 시나리오 하에서는 이게 6,000도 갈 수 있고 안 좋을 때는 이제 4,200도 갈 수 있다. 약간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좀 약간 논지를 좀 흐린 면도 있는데 결론은 난 잘 모르겠다. 특히 매크로가 이렇게 불확실한데 그 지수를 맞추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투자가한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가령 미국에 하는 분들은 미국의 장기 투자가 그 실제 배당 포함해서 30년, 50년, 100년을 보면 지난 10년도 그렇고 연 한 10에서 12% 정도 수익을 평균 안겨줬거든요. 그러면 장이 오르건 내리건 내가 장기 투자를 하면 그냥 가만히 묻어두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따지는 것은 시장에는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개별 주식단에서는 성장하는 기업하고 성장 못하는 기업, 거버넌스가 좋은 기업, 안 좋은 기업은 기업의 주가의 변화가 워낙 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수에 좀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이분이 이번에 백기를 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되게. 네. 근데 이제 마이클 윌슨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증권사들 중에서도 이제 지수의 목표가를 수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먼저 뒷페이지를 제가 먼저 네. 보여드리면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펀디멘털이 안 좋아서 주가가 내려올 때 그 하향 조정을 늦게 해요. 미리 하지 그리고 않고. 미리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실제 애널리스트들 증권사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뛰어나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실제 포트폴리오 매니저, 펀드 매니저로 많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남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그냥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향상 애널리스트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미국의 이 검은 선은 미국 S&P 500의 주가,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상향하는 주가인데 이제 파란 선은 미국 월가의 투자 전략가들의 그 S&P 500 그 지수 전망이에요. 근데 보면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튀는 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시장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면서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들의 그 지수 전망이나 미국의 뭐 급여를 많이 받고 한 30년을 한 전문가들이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속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직업마다 변호사도 속성이 있고 회계사도 속성이 있고 의사도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의 속성은 좀 이런 면이 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중요하지 네네. 미래를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렵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다양한 시장의 지수를 전망할 수 있는 숫자들, 뭐 예를 들자면 실적에 관한 대표적인 거겠죠. 근데 실적을 두고서 그러니까 아까 그 마이클 윌슨 얘기처럼 이제 멀티플을 얼마를 줄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역할은 논리를 제시를 하고 이러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를 잘 분석해서 제시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고. 실제 전망 다만 이제 개인들이- 지수를 맞추는 것보다는 네. 기업은 덜 어려운 게 기업은 회사들이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도 1분기 실적도 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가이던스도 좋아서 이제 오늘 시가총액이 뭐 2조 이제 6천억 달러에 육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전망치를 주니까 이제 그걸 근거로 하니까 네. 그 개별 기업을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전략가보다는 조금 쉽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대신 또 개별 기업마다 또 변동성은 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여앵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뒤늦게 지금 이제 목표 주가 그 지수 전망을 올리는 증권사들이 있고 여기 왼쪽 그래프들 보면 뭐 모건 스탠리, 웰스 파고, BMO 캐피털 마켓.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는 대표적인 증권사니까 이제 조금 더 화제가 됐던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개별 주식이든 시장이든 크게 그 주가의 그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크게 보면 5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증가율. 네. 어차피 회사가 성장을 하는 게 상장사의 목표고 네. 이익이 증가하는 거랑 거의 비례적으로 꼭 1대1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익이 30% 늘었다고 주가가 30% 느는 건 아니죠. 하지만 네. 방향성이나 기본적인 그 상관관계는 대단히 높고 이익하고 주가는 그다음에 이제 주주를 어떻게 대하느냐. 배당, 자사주. 그래서 이제 이익 성장률이 주가로 연결이 되고 배당과 자사주가 나의 토탈 리턴. 제가 이제 총 주주 수익률이라고 그동안 맨날 얘기해 왔고 이번에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에도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그걸 계산해 봐라.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보고 뭐 빚이 있으면 차입금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뭐 좋은 기업들은 미국이건 한국이건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팩터가 아니고 그다음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익 전망이 리스크가 많으면 이제 테슬라 같은 데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면 좀 할인 요인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역의 상관관계가 주가랑 있지만 항상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마이클 윌슨도 좀 보수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주가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그 밸류에이션 그 부분을 되게 심각하게 봤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 봤다고 이번에 이제 인정을 한 셈이죠. 네. 되게. 근데 이제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뒤늦게 항복한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들의 특성이었고 그런 흐름이 쭉 있었는데 이제 언론 보도에는 이제 뒤늦게 항복을 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좀 쓰여져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 방송을 이제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 월가에서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행을 한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목표 주가를 수정하는 지수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또 차트단을 준비해 주셨는데 항복을 한다라는 게 시장이 쉬어간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네. 주가가 빠질 때 이제 하향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네. 되게 거물급 애널리스트가 마지막에 100기를 던져서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아 그때가 오히려 펀드 매니저들은 어이구 이제 살 애널리스트들이 때다. 다 다운그레이드 하니까 주가가 오르겠네. 왜냐하면 이미 악재가 반영됐으니까. 네. 거꾸로 지금 상승장인데 그 베리시 했던 애널리스트가 불리시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00개를 든 가장 그 대표적인 애널리스트인데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불리시한 시그널보다는 반대로. 이제 마이클 윌슨도 좋게 보니까 이제 시장이 길게는 뭐 당연히 펀더멘털이 되게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지난 한 6, 7개월 동안 주가가 급상승을 했으니까 장이 조금 쉬어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봐도 S&P 기준으로 20배에서 21배면 뭐 우리가 고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맞지는 않지만 주가가 좀 부담이 되는 뭐 약간 뭐 어깨 목까지 올라온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저도 주가는 당분간 조금 우리 2분기 여름까지는 조금 쉬어갈 수는 있다. 근데 우리가 뭐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큰 의미가 없는 네. 어차피 뭐 주가는 좀 많이 오르면 또 쉬어가고 뭐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하여간 우리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서 시장이 숨고르기를 좀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단추를 마이클 윌슨이 제공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되게.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수익성이 어떻게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은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주가라는 것은 미래의 이익과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멀티플 배수를 곱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길게 보면 미국 시장 상당히 계속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 기업이 수익성이 마진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는 뭐 반도체나 우리 산업부의 사이클에 따라서 틀리지만 마진이 한 5%에서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0%를 넘는 경우가 없어요. 되게 반도체가 좋고 우리 기업 이익이 피크에 가도. 근데 미국 기업들은 2020년 그 코로나 피크 때 되게 어려울 때도 마진이 10%를 사수를 했고 최근에 다시 회복을 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전 고점이 2021년 말에 한 13%를 넘었는데 지금 13%를 다시 일봉 실적을 보면 돌파를 했고 전고점을 뚫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표적인 빅테크나 이제 대형 기업들이 다시 마진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업의 수익성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되게 청신호이다. 아주 펀디멘털하게 좋은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완만하게 성장률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마진까지 개선이 된다. 이거는 그냥 베스트 케이스 가장 베스트인 거 뭐 꼭 아닙니까? 베스트 케이스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그 주가라는 것은 이제 이익 곱하기 멀티플의 네. 배수인데 이익이라는 건 매출과 마진의 함수죠. 네. 그러니까 매출에다가 이제 수익성을 곱하면 이익이 나오니까 그래서 마진은 꾸준히 최근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그 기업의 매출에 대한 가장 근접한 수치는 이제 명목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인데, 뭐 인플레이션은 지금 뭐 어느 정도 완만한 수준, 시장 밸류에이션 입장에서 좋지는 않지만 한 3% 정도가 유지가 되고, 이건 골드만삭스의 추정치와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여주는데. 골드만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불리시하게 계속 봤어요. 되게 맞았죠. 이게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빨간 선은 블룸버그 평균치 컨센서스인데 골드만 수치보다 좀 낮습니다. 근데 추세는 1분기 경제 성장이 좀 안 좋게 나왔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흐름은 경제가 시장 컨센서스를 봐도 올해 실질 성장 한 2.5% 성장을 하고 블룸버그는 여전히 거의 3%에 육박하는 실질 성장을 보인다고 보이니까 네. 실질 성장률이 좋고 인플레가 어느 정도 돼서 매출이 잘 나오는 데다가 수익성이 좋으니까 기업 이익은 상당히 올해 내년에 좋을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지지하는 가장 큰 그 어떤 파운데이션 그런 근원이 된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항상 시장을 가장 작년부터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많이 오른 부분을 보면서 이거 너무 고평가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일부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딱 보니까 예, 안심. 제가 또 좋아하는 부위이기도 하는데 예, 안심을 해야 된다. 안심.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야든이라는 분 옛날에 뭐 90년대 월가에 되게 그 이름을 날렸던 분의 이제 그 리서치 홈페이지 여러분 여기 뭐 저희 구독자분들도 들어가서 보시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분은 이제 넷플릭스까지 합쳐서 메가캡 8이라고 빅테크에다가 이제 넷플릭스까지 합쳐서 8개를 많이 그 팔로우 하는데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이 메가캡 8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이제 빨간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시총 중에 한 거의 30% 가까이 된다고 이건 보통 많이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파란 선은 이게 빨간 선보다 좀 더 높고 이 둘의 간격이 더 벌어지죠. 뭐냐하면 전체 시장의 이익 증가율에서 네. 메가캡 8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이익 성장 중에서 얼만큼 기여를 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30% 기여를 하다가 한 4, 5년 전에 지금은 기여도가 50%가 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냐 하면 다른 의미는 시장보다 이 메가캡 8의 이익 성장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그 기업이나 시장의 절대 밸류에이션도 하고 상대적인 비교 평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과제를 줄 때는 기업을 분석할 때는 그 기업 하나만 놓고 분석하면 안 되고 그 기업이 그 시장에 있는 다른 경쟁사 아니면 글로벌리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한 다른 회사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고 이제 과제를 주는데 우리는 네. 마찬가지로 시장을 볼 때 빅테크에 대해서 개별 기업도 보지만 시장 대비 상대적인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빅테크의 어떤 우월성이 더 최근에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는 뭐 절대 주가나 상대 주가를 봐도 큰 문제는 없다. 뭐 이걸 버블이다 고평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를 지금 적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전문 투자가 특히 이제 가장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데들이 이제 헤지펀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항상 이 사람들은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줄이고 내가 어떠한 좋은 테마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구현하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마이클 윌슨도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의 그 전망이 틀릴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급등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 작년에도 뭐 11월 달인가요? 이제 주가가 좀 휘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주가 밸류에이션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네. 이제 그런 뭐 가능성은 뭐 높진 않지만 금리가 뭐 좀 요동을 칠 그런 가능성은 있고 그러면 주가가 좀 휘청할 겁니다, 되게.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미 그 대선이 있고 지금 뭐 진짜 박빙의 승부인데 공화당 대 그 민주당이 바이든 대 트럼프가.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이 미칠까봐 국내에서도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네. 미국 국내적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지금 이제 바이든은 아무래도 이민이나 이런 거에 되게 우호적이에요. 되게 민주당의 언론 기본적인 정책 노선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트럼프가 다시 그 대통령이 된다면 이 아주 까다로운 이민 정책을 해서 또. 그 외국 근로자 유입을 제한을 하고 이제 그러면 노동시장이 약간 지금 풀리는 기미가 보여서 최근에 임금 상승률도 좀 둔화가 되잖아요. 네. 다시 노동시장이 경직이 돼서 이게 결국 물가를 자극을 하고 이제 이런 그 악의 사이클이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친기업적인 우호적인 정책을 내긴 하겠지만 네. 시장 그 금융시장에서는 좀 이런 점들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네. 우리가 이런 점들을 한번 연말까지 한번 우리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와 드디어 천비디아가 된 엔비디아. 어떤 부분부터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먼저 밸류에이션? 결론부터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네.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가 이것도 이제 열드니가 그 제공하는 그 밸류에이션 차트인데 이 파란 선이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우상향한다는 것은 애널리스트가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익 조정치를 상향 조정할수록 여기 세 개가 퍼 기준으로 20배, 30배, 40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EPS 대비 20을 곱하고 30을 곱하고 40을 곱한 건데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지금 그 파란 그 세 개의 밴드가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이익 추정이 지금 많이 상향 조정이 되고 실적이 수요일 날 발표되고 나서 어제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를 이제 주말을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이 엄청 상향 조정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요 그림은 이제 이틀 전에 야드니가 만든 건데 아마 이게 기울기가 다시 가팔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에 추정치 어느 정도를 놓고 봐도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 30에서 35배. 그러니까 이번에 젠슨 황이 그랬죠. 세상이 그 새로운 산업혁명에 시작됐다. 우리가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그 AI가
개별 기업 산업 뭐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기업의 CEO들이 좀 더 믿고 확신을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의 그 미래에서 이제 확실히 많아지니까 밸류에이션을 30, 35배 주는 거는 저는 충분히 합당하다. 전혀 고평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근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마진, 이익으로 다시 쪼개서 보면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2000년 이후로 엔비디아의 그 매출 과거 히스토리와 그다음에 전망, 1년치 전망이 그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향 당향이 하고 있고 이제 고성장을 하는 기업이니까 최근 2, 3년 동안 가파르게 진짜 각도가. 매출액이 그래서 한 지금 100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예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가장 그 저의 눈을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사로잡았던 것은 수익성이에요, 마진. 마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제조 원가나 그런 기본적인 생산 단가가 반영이 된 매출 총이익률이 78%.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만큼 붙여서 파는 프라이싱 거야? 파워가 있고 수익성이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PC 네. 서버를 독점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보다도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진짜 독보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순이익률이에요. 순이익률이 지금 55%. 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특히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은 매출과 이제 마진을 곱하면 그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주당 순이익. 각도가. 여기서 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뭐 금년에 뭐 몇 프로 올랐다. 지난 1년 사이에 뭐 250% 올랐다. 네. 이제 그것이 과하지 않냐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여기 보면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지난 한 1년 사이에 그 이익에 대한 전망이 한 5달러에서 지금 30달러로 상향이 조정이 되면 지금 이제 1,050달러인데 우리가 이익 추정이 30달러라고 하면 한 30배가 조금 넘는 네. 그러니까 1,050 나누기 30을 네.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너무 디테일에 함몰되지 말고 어떤 때 이렇게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게 매출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수익성의 흐름 그다음에 이익의 그 변화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되게 네.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각도가 암벽 등반하는 수준이다. 라고 네, 또 맞습니다. 예언을 해주십니다. 자, 이어서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밈주식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밈주식이 막 올랐을 때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밈주식이 오르면 시장의 상승이 끝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주제 말씀드렸듯이 밈주식이 올라가면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거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두 가지 면이 네. 있어요.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시장이 건전하지 않게 갈 흐르는 데가 거. 없다. 작년에 국내에서 뭐 이 2차 전지 관련된 게 너무 급등했을 때 시장이 네. 건전하지 않다고 저도 얘기했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이번 주에는 좀 잠잠해요. 잦아드는데 그렇죠. 이제 AMC 지난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주가를 보면 AMC는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한 1조 5천억 대.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2, 3주 전에 꿈투라는 그런 이 오른쪽에 보면 그 급격하게 반등했다가 좀 이제 꺼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게임스톱은 시총이 한 7, 8조 원쯤 됩니다. 좀 더 크고. 근데 게임스톱 제가 뭐 3년 전에 매장을 방문했는데 지금 실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가 미국 가셨을 때 흥분할 찍어줬잖아요. 그런 실체가 없었고 뭐 주가 그 이후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 제품을 써보거나 방문을 해봐서 네. 직접 경험해보는 게 되게 좋은데 여기도 반짝했다가 이제 거품이 이제 약간 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우리가 그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길게 보면 이익하고 밸류에이션 금리의 함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동성, 얼마큼 시장에 자금이 많으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데 블룸버그도 유사한 지수를 발표하고 골드만삭스도 금융, 그러니까 Financial Condition Index라고 하는데 뭐 제 생각에 금융 환경 지수가 금융 그 조건 그 지수라는 번역보다는 금융 환경 지수. 그러니까 얼만큼 유동성, 그 다음에 금융의 주식 채권 외환 시장 아니면 뭐 그 정크 본드의 스프레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네.
얼마만큼 좀 우호적이냐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 금융 환경이 되게 우호적인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2023년, 그러니까 2022년으로 들어갈 때 이게 급격하게 우상향하면서 금융 환경 지수가 되게 비우호적인 안 좋았던 걸 보여지고 네. 최근에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되게 금융 환경 지수가 우호적이어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거품성으로 밈 주식이 반짝 올랐다가 다시 하여간 그게 뭐 조정을 받는 것은 큰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시장이 오히려 좀 건전하게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애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애플이 저는 올 초에 주가 계속 흘러내리고 나서 이렇게 최근에 회복을 빨리 했는지 몰랐어요. 7일 계속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역시 애플이다. 애플 걱정을 정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게요. 무슨 예. 이유로 최근에 이렇게 회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6월 10일 날 네. AI 관련된 그 개발자들한테 무슨 이제 그 발표회 같은 네네.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 있고. 근데 이제 애플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게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게 중국에서 경쟁의 심화. 네.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의 판매가 좀 저조하다. 근데 그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일주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중국의 가장 큰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장터인 티몰에서 일주일 동안 애플이 그 아이폰 특히 고가 사양의 아이폰을 가격을 인하한다. 네. 이제 그런 게 좀 화제가 됐고요. 특히 아이폰 15에서도 가장 고가 사양인 프로맥스 그 모델을 얼마나 하향을 하냐면 318달러. 오. 그래서 그 저도 제 이제 수업을 하면 우리 외국 학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께 물어보면 최근에 보면 화웨이나 그러니까 중국 핸드폰 그다음에 오늘 그 중국의 그 아이폰 그러니까 중국의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네.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 역시 애플이 마켓시어를 뺏기는 건 그렇죠. 맞는데 그래도 여전히 또 프리미엄 폰을 찾는 그런 젊은 그 세대들. 계층들은 아이폰을 되게 선호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일주일 기간을 한정을 해서 아이폰이 공격적으로 프로맥스가 한 1,500달러, 1,600달러에서 이제 중국에서 되는데 318달러 인하한다는 것은 한 20% 인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화웨이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컴백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연초에 특히 1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 많이 하락을 했고 네. 그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은 말씀드린 이제 지금 시장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AI 전략. 이제 이것이 아마 6월 10일 날 좀 맛배기식으로 완전히 전격 공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근데 이제 우리가 애플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애플의 그 R&D 그 투자 금액입니다. 매년. 그래서 이제 지난 2023 회계연도는 한 300억 달러를 투자했으니까 40조 원을 R&D에 해서 근데 이제 애플이 실제 약간의 개선이라도 항상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그 R&D 투자 금액이 많고 항상 좀 비난을 받는 게 엄청나게 혁신적인 제품이 매년 나오는 게 아닌데 R&D 예산이 너무 크고 방만하게 그 사용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지적을 항상 받아요 애플이. 근데 이제 애플은 뭐 다양한 뭐 한동안도 이제 그 자율주행차에 되게 네. 많은 투자를 했었고 그거는 이제 접었지만 근데 실제 뭐 그 AI에 관련돼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좋은 결과. 그러니까 애플은 항상 그 제품에 대해서 완벽.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는 삼성이 되게 완벽을 기한다 그러잖아요. 네. 역시 삼성이다. 제품의 측면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애플은 그 이상으로 그 퍼펙트한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최근에 주가 회복으로 나타난 시장의 기대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보면 항상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 걱정을 했을 때 결국 시장의 우려가 틀린 것을 애플은 보여줬고 그게 이제 그 회사들의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능력과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문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컬처 DNA의 그 반영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이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뭐 이미 애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주가를 보기 때문에 내가 애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걱정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사실 애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뭔가 이제 시장을 선도하고 새로운 것을 봤던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는 특히 이제 AI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선도를 하지 좀 못해서 실기를 했다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데 또 조만간 AI 관련해서 이제 탑재한 이제 드디어 온 디바이스가 나올 때 디바이스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애플에 있어서 뭔가 또 저력을 보여줄 그런 시기도 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지만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고 또 기회를 놓쳤네라는 그런 생각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우리 드네요. 지금 재미있는 게 제가 아침에 이제 시가총액을 잠깐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달러, 네. 애플이 2조 9천억 달러,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2조 6천억 달러, 다 10%씩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시가총액의 이제 뭐 경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톱3의 상대적인 근데 뭐 이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주식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꼽히고 있죠. 뭐 완전히 자리를 네. 이제 매김을 했죠, 되게. 네. 하지만 역시 애플도 특히 이제 그 생태계에 근거한 서비스 부분 아까 우리가 엔비디아 마진이 78%라고 그래서 이거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애플도 서비스 국내에서 많이 안 쓰지만 그 부분의 그 매출 총이익률은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을 좀 이렇게 재미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고 주주 환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또 R&D를 막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우리가 성장성은 조금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믿을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은 약간 그리고 또 제대로 된 거 아니면은 선보이지 않는 그런 경향도 그렇죠. 있잖아요. 항상 완벽함을 되게 추구하는 게 제가 이제 거기 그 위에 엔지니어 분을 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을 때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한 발은 늦더라도 뭔가 제대로 된 거를 보여주는 애플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진행해 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밖에 뭔가 더현대에서 또 대단한 뭔가 이벤트를 하는가 봅니다. 근데 보니까 아주 굉장히 이제 나이가 어리신 우리 여자 친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좀 없으시다면 저희 이제 기다리시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귀를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